2012년 한국의 한 블로그에 이상한 그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아무 예고도 아무 설명도 없이요. 그 그림들에는 14.8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이요. 세월호, 박근혜 탄핵, 이태원 참사, 비상계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카드 안에 있었다고 수십만 명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올라온 건 2012년입니다. 세월호는 2014년, 이태원 참사는 2022년, 비상계엄은 2024년. 2012년 4월 16일 네이버 블로그 14.8에 첫 번째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운영자는 닉네임 일꾼. 얼굴도 이름도 목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9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총 90장의 일러스트 카드가 업로드됐습니다. 각 카드에는 짧은 텍스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암호 같은 문장들, 신화적인 언어, 한국의 파멸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들. 그림의 퀄리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준 프로급 이상의 작가가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림체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화가가 작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꾼은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방문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오히려 좋다.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공개 블로그에 올렸을까요? 이 블로그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카드들은 이미 수천 개의 커뮤니티에 퍼진 뒤였습니다. 모든 카드에 공통으로 박혀있는 워터마크 14.8. 이 숫자가 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2014년 8월. 카드가 공통적으로 암시하는 한국 파멸의 시작 시점이라는 겁니다. 14년 8월부터 한국을 무너뜨릴 계획이 실행된다는 의미라고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해석,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을 방문한 날짜가 2014년 8월 14일입니다. 해외 날짜 표기 방식으로는 14.8, 그 날짜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섬뜩한 해석, 14세의 아침 8시. 이번 카드의 제목입니다. 14세 청소년들이 아침 8시에 하루를 시작하듯 파멸의 계획도 그렇게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가 업로드된 날짜, 2012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짜, 2014년 4월 16일. 정확히 2년 차이입니다. 카드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가는공주라는 이름의 인물인데요. 카드 40번 가는공주는 누구인가 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캐릭터를 둘러싸고 수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카드 속 묘사를 보면 가는공주는 숭배와 경멸을 동시에 받는 존재입니다. 머리 위에 두고 숭배하다가도 발 아래에 두고 짓밟는 인물, 그리고 그녀가 죽으면 바다가 끓어오르는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2012년 당시 대선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던 박근혜가 카드에 가는공주라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됐고 탄핵이 됐습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대선에 나오지도 않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예언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은 아닐 수 있다고요. 네, 반론도 존재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이미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이었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카드가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은 예언이 아니라 상식에 가까웠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이미 실현됐다라고 주장하는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번, 26번 카드, 14세의 아침과 교사 카드죠. 이 두 카드를 합쳐서 해석해 본다면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지키지 못하고 슬픔에 빠진다는 스토리, 자신의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슬플 텐데 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가 최초 업로드된 날짜가 2012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희생된 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남은 교사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카드에는 그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20번 카드 간호사. 카드 내용으로는 대형 사고로 병원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간호사들이 극한에 몰린다는 스토리예요. 지지자들은 2024년 장기화된 의료 파업과 의료 시스템 위기를 이 카드와 연결짓습니다. 32번 카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카드 내용은 토끼를 쫓아가라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율곡이의 정감록 예언 토끼를 따라 청림으로 가라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국 고전 예언서와 연결된 메시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79번 카드 호박식시 한장치 나이트룸 글라스. 이 카드 이름이 좀 긴데요. 이 카드 내용에는 호박과 귀신의 밤이라는 문구가 강조됩니다. 할로윈을 의미하는 호박. 지지자들은 이 카드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예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날짜는 10월 29일 할로윈 전날 밤이었습니다. 45번 카드 방공역합. 비행물체가 추락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원래는 군용 수송기로 묘사됐지만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가 이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혼란한 시기, 비행기 대형 사고, 탄핵 정국 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거론되는 카드로는 계엄령 관련 카드입니다. 어리석은 계엄령. 교통이 봉쇄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오해한다.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카드의 배후를 둘러싸고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웹툰 작가의 1인 프로젝트라는 가설입니다. 웹툰 작가 구아키가 2013년 내가 시험 삼아 그린 모큐멘터리 프로젝트라고 시인했습니다. 카드에 생명력을 넣고 싶었다고 했고 저작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공식 결론입니다. 즉 14.8 카드는 한 작가가 픽션으로 기획한 창작물이며 예언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설, 의문의 집단 기획. 지지자들은 구아키의 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드는 근거들입니다. 혼자서 90장의 고퀄리티 그림을 90일 만에 그리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그림체가 최소 2명 이상의 작가 필체로 보인다. 이슈가 됐음에도 아무런 수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명 당시 어떤 세력의 사주로 여럿이서 그린 죄밖에 없다는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습작 치고는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이목을 끌었을 때 수익화를 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드 속 상징물이 각종 미디어 작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또 지지자들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가설입니다.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1990년대 출시된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은 9.11 후쿠시마, 트럼프 당선 등을 예고했다는 음모론의 대상이 됩니다. 148 카드도 그것과 같은 성격, 즉 그림자 세력이 자신들의 계획을 은밀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만든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할 일을 미리 암호처럼 알립니다. 카르마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총 90장의 카드 중 실현됐다고 주장하는 카드는 손에 꼽힌다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카드 내용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다음에 일어날지. 두 번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카드를 뒤져서 비슷한 것을 찾는 레파토리입니다. 이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완전히 같은 구조인데요. 90장이면 어디서든 비슷한 장면 하나쯤 나오겠죠. 세 번째, 카드의 내용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입니다. 배가 뒤집힌다는 그림은 해상사고 모두에 갖다 붙일 수 있고요. 비행물체의 추락은 모든 항공사고에 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권력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고요. 넷째, 4월 16일에 첫 카드가 올라왔고 세월호도 4월 16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공교롭게 그
그 날짜가 겹칠 수도 있는 거죠. 달력에는 365일이 있고요. 어떤 날이든 어떤 사건이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느 것들은 정말 짜맞춘 판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14.8 카드이고요. 148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최종 플랜은 이렇습니다. 지지자들이 말하는 아직 남은 카드들입니다. 한반도 전쟁,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 카드 속 스토리는 한국에서 시작된 혼란이 전 세계로 번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세월호가 맞았고, 탄핵이 맞았고, 이태원이 맞았고, 계엄이 맞았고, 무한공항도 맞았다. 그러면 남은 카드도 혹시? 물론 지금까지 실현됐다고 주장하는 카드들도 사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또 남은 카드들도 마찬가지 있을 거고요. 카드 속 전쟁과 새로운 질서는 반드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시대의 불안을 반영한 픽션일 수도 있습니다. 148 카드, 공식적으로는 한 웹툰 작가의 모큐멘터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해명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2024년 한 해만 해도 새롭게 이 카드가 맞았다는 이야기도 또 3건이나 나옵니다. 예언이든 기획이든 우연이든 이 카드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실이 너무 카드를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